이성래 전 KBS 이사님, 예. 이성래 이사님께서는 소위 이제 여권 추천 몫의 KBS 이사를 역임하셨는데 작년에 박민 사장 선임 투표에서 공공연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보다는 제 의사 결정의 마지막까지는 판단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단지 KBS 제가 32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1년 잔여 임기를 놓고 KBS 와서 외부에서 와서 KBS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그 판단에서 제가 반대했던 거지. 알겠습니다. 예. 그 KBS 이제 이사를 지난 8월에 종료가 되셨는데 그때 사랑하는 KBS 후배들에게 하는 편지글을 게시판에 올리셨어요. 현 사장의 임명을 제가 반대했던 시기에 저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마타도를 퍼뜨리고 뒷조사에 심지어 협박까지 하면서 충성한 사람들이 있다. 무슨 협박을 당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저를 인신공격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제 자식 문제까지 거론을 가면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만은 아직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명예훼손까지? 그때 당시 상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상황은 이성래 이사께서 끝까지 반대하거나 기권하면 말하자면 여권 6, 야권 5으로 박민 사장 선임이 무산될 그런 위기였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한 대로 서기석 이사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이유가 그때 느닷없이 정회를 선포해서 이사회를 무산시킨 그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민 사장님 사장 지원서를 내셨는데 경영계획서를 무려 28페이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쓰셨어요. 담당 부서에서 써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 요청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1년 동안 경영을 어쨌든 직원들이 써준 것은 아닙니까? 예, 직원들이 전면적으로 써준 건 아닙니다. 예. 전면적으로 쓴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써줬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제가 또 고치고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썼다. KBS 언론 종사자도 노동자 맞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네.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33조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33조가 무슨 조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노동자의 근로조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자는 이렇게 이제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박민 사장님은 반노조주의자는 아니신가요? 네, 아닙니다. 문화일보 기자 하실 때 노조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네, 노조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최영두 간사님이 노조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도 노조원 하셨나요? 네. 노조 활동 열심히 하셨어요? 그 다음쯤 제가 위원장을 했으니까 뭐 다른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단체 교섭의 열매인 단체 협약을 사실상 파기했고 지금 공영방송, 민영방송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임명동의제를 또 파기했고 노조의 단체 교섭 단결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어요. 단체 협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체 협약을 누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아니고 단체 협약 교섭 과정에 사비에 이르지 않아서 협약을 복원하시겠습니까? 실효가 됐고요. 단체 협약 어쨌든 빨리 해서 협약 빨리라는 게 어디 시한을 좀 정할 수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사 간의 이견이 있는 조항이 15개 조항이 문화일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도 하신 분이 KBS 노조를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파기할 생각도 없고 열심히 협상에 임명동의제는 파기했지 않습니까? 임명동의제는 저희가 이정현 의원님께서는 이제 제가 앞부분에 한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인사권 얘기하시는데 인사권과 노동 3권 중에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 가치입니까? 그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게 그 노동 3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장의 인사권은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노동 3권 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권이 더 지켜져야 할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KBS 또 법률에 사장으로 규정된 오셔서 성공하는 사장으로 남고 싶을 터인데 다수의 구성원이 들어있는 노조와 잘 협력해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혜진 KBS 노조 수석본부장님,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에 세월호 다큐 불방, 역사저널 그날 폐지, 또 보도의 이 최욱의 더 라이브, 시청자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 중단하고 시사교양국을 폐지한다는 말도 있는데, 시사교양 PD 출신으로서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벌어진 제작 자율성 파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KBS에서는 제작자들이 책임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개폐, MC 선정 등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폐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자율성 이전에 제작 자율성이 구현될 수 있는 제작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프로그램이 시사교양국에서만 4개가 없어졌습니다. 더 라이브는 취임도 하시기 전에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고요. 역사저널 그날 다시 만든다는 말만 하셨지 제작진 지금 업무 분장표에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2개도 없어졌습니다. 경제 프로그램, 팩추얼 프로그램. 이 상황들은 우리 시사교양 PD들, 제작자들이 그리고 공사 직원들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결과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경쟁력을 운운하면서 프로그램을 없애셨는데 더 라이브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없어지기 전까지 수치입니다. 역사저널도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빨리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요구, 유튜브 원래 올려놨던 댓글 게시판에 그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서 사측은 지금 시청자에게서는 프로그램을 빼앗고 추정 60분을 보도본부로 난데없이 이관시키는 등 시사 영역을 PD로부터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 60분 지난 세월 동안 3차례 스스로 폐지했습니다. 3, 4 추적 프로그램 제일 시청률이 낮았습니다. 추정 60분에 PD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팀을 구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역사저널 그날 말씀 있었고 세월호도 있었는데 세월호 당초 예정된 부장과 국장이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른 걸 만들어서 방영 3일 전에 제시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방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 폐지 제가 직접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두루 또 감안해 주시고, 프로그램 폐지를 직접 지시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제작본부장의 결정에 대한 책임도 사장께서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PD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세월호 10주기 방송을 불방시키려고 하신 것입니까? 자가당착입니다. 외상후 증후군에 대한 다양한 사건의 그걸 외상후 증후군을 보라고 해서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했는데 결국 나온 프로그램은 보고된 프로그램은 세월호 10주기에 맞춰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때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요. PD들의 제작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직 개편상 자율권이 전혀 침해되지 않습니다. 형식상. 지금 보도본부로 이관되지만 어떤 아이템을 보도본부에서 제작하느냐 아니면 시사 제작 PD가 제작하느냐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제작 과정은 전적으로 PD들이 자율성이 보장되고 인사 고과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일은 아마 안 생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